저 개념 없는 사람 좀 봐. 정말 뻔뻔하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평범한 주부 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 6개월 차의 임산부인데요. 어디를 가나 몸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오다니 너무나 대단한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두고 회사 일 때문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처음에 2주간의 일정이라고 했고, 사실 남편이 출장을 종종 다니는 편이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2주 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다가 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늘 계획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법이죠. 남편은 한국에서 일이 복잡해졌고 자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약 없이 한국에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측에서도 집에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더 남아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하며 대체 인력을 구해서 보내주고 싶어 하지만 딱히 대체 인력도 없고 남편이 그곳에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이죠. 당연히 고급 호텔의 숙박권과 한국에서의 체류비 지원도 함께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 회사에서 종종 하게 되는 조치 중 하나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의 패트리샤라는 여자는 남편이 태국으로 출장 갔다가 그 출장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방콕에서 아주 휴양을 하고 왔다는 자랑을 해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는데 정해진 일정에 딱딱 맞게 일 처리가 끝나는 남편의 회사 출장이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때문에 제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료 여행을 즐기다 올 수 있었잖아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저는 남편의 출장 일정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늘 조심해서 움직이는 편이고 어디를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친정에 가서 휴양하듯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죠. 제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어디든지 나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남편 출장이 장기화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내라면 모를까 해외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한국이 아니었다면 고민도 안 하고 안 갔을지도 모르지만 요즘 한국은 워낙 다른 사람들도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 제가 임산부임을 고려해 더 높은 등급의 호텔 그리고 비행기의 비즈니스 좌석까지 제공하겠다고 해주는 바람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고요. 2주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바쁜 와중에 저를 마중 나올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도 배려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임산부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죠. 모든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이고 솔직히 다른 나라들도 미국 사회처럼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저출산 국가이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검증된 사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이 그러하니 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안내에 따라서 한국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내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대도심권에나 있을 법한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 도심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습을 구경하며 호텔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은 역시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비스도 완벽했고 시설도 완벽했어요. 예전에 패트리샤라는 동네 여자가 자랑했던 방콕으로의 공짜 여행보다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한국의 공짜 여행이 더 값어치 있는 공짜 여행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패트리샤는 방콕보다 좋겠냐며 휴양지 같은 나라가 아니라서 너무나 아쉽다며 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패트리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샤는 한국 같은 나라에는 와볼 엄두조차 못 내는 여자라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본 한국은 패트리샤와 같은 싸구려 여자와 어울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급 호텔의 높은 등급의 방에서 마치 부자들이 즐기는 것처럼 여유롭게 그 생활을 즐겼습니다. 높은 층의 제 방에서 밖을 바라보는 서울의 경치는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더라도 늘 조심해서 다니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자라는 생각이 있던 것과 반대로 창밖으로 바라보는 서울 도심의 모습은 저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죠. 지금 이 방도 좋아서 나가지 않아도 그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의 모습을 하나도 못 보고 가면 너무나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서울은 당장 외출을 해서 거닐고 싶은 쾌적한 풍경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외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주변을 산책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갔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는 너무나 넓고 쾌적해요. 인도도 매우 잘 포장되어 있고 제가 사는 동네와 다르게 연석이 부서져 있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깨져 있는 곳은 없었어요. 너무나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제가 임산부인 게 티가 났는지 저를 피해서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책 중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둘러보다가 저녁에 남편과 함께 가볼 식당까지 다 알아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아까 생각해놨던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좋은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과한 팁이 요구되는 식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의 서비스 마인드와 이 정도의 미소를 보여주는 식당에서 25% 미만의 팁을 내민다면 그것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팁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팁이 일상화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미국 사람인 만큼 이런 고급 식당에 오게 되면 팁을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당에서 그냥 그저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었다면 팁을 줄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 식당은 너무나 서비스가 좋았어요.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팁을 주는 것은 신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팁을 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이자 남편은 다급하게 그럴 필요 없다며 말리기도 했고요. 저는 왜 미국에서 이보다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팁을 줘야 했는지 오히려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팁을 많이 받는 미국 식당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늘 친절한 편이었고 늘 손님에 대한 배려가 넘쳐났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팁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한국의 식당도 가보고 근교로 산책 삼아서 걸어나가 보기도 하고요. 한국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먼 거리까지 걸어나가서 돌아갈 때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도를 보다 보니 한국은 지하철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용하기에 너무나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까지 걸어가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거리까지 걸어간 것 같아요. 구경하느라 정말 시간도 잘 갔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생각해두었던 역으로 가서 지하철 역사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가 떠올랐는데요. 거기서는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개찰구가 있었고 바로 앞에 지하철 노선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지하철 내부가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편의점도 있었고 화장실도 쾌적하게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설이 지하에 묻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층고도 매우 높고 지하철이라는 더럽고 무서운 이미지가 여기 한국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지하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하던지요. 제가 한국에 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공중 화장실이던 건물 내 화장실이던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악취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화장실에 대한 편견이 조금 깨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도 역시나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런 데서 온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관리한다는 차이 말이죠. 저는 기분 좋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큰 기계에서 표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구매할 수 있었어요. 우선은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는 칸이 가장 먼저 보였고요. 영어를 누르자 모든 글자가 영어로 바뀌었고 저는 처음 이 자동 발권기를 이용해 보았지만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500원이 있다며 나중에 하차 후 일용용 카드를 반납 후 500원을 되찾아가라는 안내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승차권이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주황색 카드였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이 승차권이면 자원 낭비도 심하고
쓰레기 문제도 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카드로 승차권을 발급하고 그것에 보증금을 걸어서 다시 회수되게끔 하는 훌륭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기발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층 더 내려가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의 공기가 쾌적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나쁜 공기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저는 늘 이렇듯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세심한 배려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구경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좋다고 느꼈고요. 이런 한국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다고 느껴지고 있을 때쯤 한국의 더 대견한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 안은 채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눈에 띄는 표식 하나가 보였습니다. 임산부 모양을 하고 있는 표시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놀랍게도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이용객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놀랍게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았으며 알 수 없는 미소도 나왔습니다. 다리가 붓고 힘들었던 순간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다니 혹시 모를 임산부 탑승을 대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임산부석에 앉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요. 이때의 경험으로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멀리 나가도 돌아올 때 다시 임산부석이 비워져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남편이 출근을 하면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어요. 역시나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임산부석은 비워져 있었어요. 어쩌다가 피곤한 사람이 앉아서 졸고 있는 경우가 한 번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오죽하면 저기서 졸고 있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그 사람을 외면한 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표정에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석에 앉으면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냥 단순한 배려인데 마치 엄격한 법처럼 따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배려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는데도 말이죠. 한국인들이 조금 더 실수에 관대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서울과 아주 멀리 떨어진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에 가보기도 했죠. 거기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김유정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체험인 활자체험도 해봤고요. 멋진 댐에도 가서 구경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박물관에도 가보는 경험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제가 전날 자료를 찾아보며 즉흥여행 계획을 세우고 다녀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같은 동네 사는 패트리샤라는 여자가 한국에 가면 뭐 볼 게 있냐며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봤는데 그녀가 정말 한국에 와봤다면 당장 사과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에서는 처음 온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한국의 다양한 곳을 여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임산부석에 조용히 앉아서 호텔까지 아주 안전하게 쾌적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춘천에 갔던 날은 남편보다 늦게 호텔에 도착하는 바람에 조금 혼나기도 했어요. 임산부가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니며 말이죠. 하지만 남편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은 임산부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이 한국에서 일만 하느라 피곤한 상태라 주말에 어디 같이 놀러 나가자고 하기도 미안해서 저 혼자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인데 처음에는 이런 것이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저 혼자 이렇게 다른 나라를 미친 듯이 돌아다녀 본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짜릿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혼자만의 지하철 여행에 너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보내주겠다는 통보가 왔고 저는 너무나 아쉽게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호텔에서 지내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까지 여행을 다니며 한국을 즐기고 있었는지는 몰랐나 봐요. 그걸 알았다면 저를 더 놔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나 즐거워서 떠나는 게 너무나 아쉬웠던 한국의 여행은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동네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은 임산부가 그런 데까지 가서 고생하고 왔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가 겪은 경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방콕에서 혼자 외출하기가 매우 무서웠던 이야기를 들며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라고 하던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하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 한국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가보고 싶고 지금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하철 여행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한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쾌적하고 완벽한 나라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